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론 혹은 근인에 이어서 이와 같은 위험이 어떤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험자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예상됐던 위험의 정도가 있는데, 그와 같은 그 위험이 소위 계약 체결 후에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위험 변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어로는 뭐 change of risk해서 위험의 변경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이 변경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의 체결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위험이 소위 감소할 수도 있고 또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위험이 감소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람직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험이 현격하게 변동하면은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고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변경은 위험이 실제 감소되는 경우보다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이 증가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또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법에서는 위험이 변경되는 시점부터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해제시키거나 또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의 변경은 소위 피보험자의 어떤 직접적인 행위,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 위험 변경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피보험자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객관적 위험 변경이라 해서 불가항력적인 소위 상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피보험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속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소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자가 계속적으로 담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 변경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1호 항해의 지연, 항해의 변경 및 선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호라 하는 것은 소위 선박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는 것, 영어로는 우리가 deviation이거든요. deviation, 소위 일탈 행위죠. 그래서 이와 같은 1호 항로를 벗어나는 것, 또는 항해가 원래 소위 정해진 소위 그 항해 기간보다 다소 늦어지는 것, 또는 목적항이 변경되는 것, 또는 처음의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으로의 변경 등이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위험 변경에 대해서는 약관상에 보험자가 계속 담보한다는 취지의 것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또 다른 어떤 할증 조건으로 담보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관적 위험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속 담보가 어려운 반면에 객관적 위험 변경의 경우에는 계속 담보를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와 같은 위험 변경 중에서 1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호. 그야말로 이 정해진 항로에서 이탈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devia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선박이 그 넓은 바다에 뭐 그냥 아무데나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 항로란 것이 있죠. 왜냐하면 그 항로를 벗어날 경우에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오랫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관습에 의해서 그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항해를 하는데, 이와 같이 그 정해진 소위 항로를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를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1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벗어나느냐 조금 벗어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1호라고 하고 있고, 영국 해상보험법 즉 MIA 사항에서도 보면은 항로가 보험증권상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로를 이탈한 경우, 또 그리고 항로가 보험증권상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이고 간섭적인 항로를 벗어날 경우를 1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보험증권상에 이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 그 양하항이라 그러죠. 그 양하항이 여러 개 명기되어 있을 경우에 선박은 그 전부의 또는 일부 양하항으로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간섭이나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선박은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서 소위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순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소위 1호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이 1호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들려야 할 항구를 건너뛰고 들리지 않는 경우 당연히 항로를 벗어나겠죠. 아니면은 이 A항, B항, C항으로 소위 기항, 우리 항구에 들리는 것을 기항한다 그러죠. 그 기항을 해야 되는데 A항, B항, C항이 아니고 A, C, B로 소위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 전부 우리는 1호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1호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령 이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위험이 아까 전에도 증가해 버린 것이 되죠. 그 위험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박이 적법한 사유가 없이 보험증권상에 정해진 항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학습했던 그 담보 위반과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험자는 그 시점부터 보상 책임에서 해제됩니다. 설령 선박이 1호하였다가 그러니까 항로를 벗어났다가 손해 발생 전에 본래의 항로로 복귀했다 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은 그 1호한 순간에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즉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래의 항로로 기항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와 1호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소위 샌프란시스코를 출항하여서 오사카를 들려서 아니면 뭐 도쿄항을 들려서 오사카를 거쳐서 후쿠오카를 거쳐서 한국의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소위 뭐 항로 중에 있는 오사카라든지 후쿠오카항을 갖다가 건너뛴다든지 아니면은 후쿠오카를 들렸다가 오사카를 간다든지 이와 같은 1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해가 다시 소위 일본을 벗어나서 한국으로 소위 부산항을 향해서 운항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은 부산항으로 오는 항로는 원래의 어떤 정해진 루트입니다만은 이미 일본 내에서 항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벗어난 시점에서 보험자의 책임은 해제가 되고, 일본 후쿠오카항에서 부산으로 오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원래의 항로이지만 보험자는 책임이 이미 그 이전에 보험자의 책임은 면책이 되어버려서 보험자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면 앞에서 학습했던 그 담보 위반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1호를 허용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허용되느냐 하는 것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49조에 보면은 7가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보험증권상의 특약에 의해서 인정된 경우. 자, 그 다음에 선장 및 그 고용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 또는 명시 또는 묵시 담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 그 다음 선박 또는 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뭐 가령 중간에 가다가 기상 악화가 되었다.
당연히 위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또는 인명이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또 위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상에 있는 자에게 내과 또는 외과 치료를 하기 위하여 소위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 7번째 보면은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이 담보 위험의 하나일 때, 이러한 악행에 의해서 소위 위로가 일어날 경우에는 담보 위험에 근인해서 소위 위로가 발생했다고 해서 소위 허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로의 사유가 발생해서 위로를 허용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선박은 지체 없이 본래의 항로로 복귀하여서 항해를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하면 의문점을 가지지 싶은데, 그 선박에 짐을 실었는 화주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선박이 소위 항로를 이탈함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일종의 화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소위 위험 변경이 되어버려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피보험자를 소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위 협회 적하약관, 우리가 인스티튜트 카고 크루즈 ICC라고 했죠. 그 협회 적하약관의 제8조 운송약관에 보면은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와 같은 위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뭐 화주 입장에서는 보험자가 계속 담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러고, 자, 다음으로 이제 항해의 지연이 있습니다. 항해 지연. 그래서 이 항해의 지연이라는 것은 가령 선박의 경우에 보면은 선박의 기간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소위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선박이 항해를 하든지 아니면 항해를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보험자의 담보 책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간 보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령 그 선박이 항해보험, 어떤 특정 항해 구간, 소위 항해 구간에 소위 보험을 부부했는 경우에는 그 항해보험에서는 선박이 곧 항해할 것을 예정으로 하여서 일정 항구에서 항구까지를 담보하기 때문에 그 항해보험이 체결되면은 선박은 당연히 그 적당한 기간 내에 항해를 개시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그 적당한 항해 기간 내에 항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에 소위 이와 같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보험에서는 소위 담보하고 있는 항해 그 자체는 그 모든 항해 과정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항해가 소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지연되면은 보험자는 지연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부터 보상 책임에서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이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1호가 발생하고 1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항해 지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호가 발생하고 소위 항해 지연이 발생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자의 어떤 책임이 소위 그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되겠지만은 그와 같은 사유가 없이 소위 지연되면 보험자는 그와 같은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앞의 1호의 허용과 마찬가지로 항해 지연의 경우에도 거의 같은 사유로서 항해 지연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결국은 이제 이 기간보험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항해보험에서는 그 적당한 기간 내에 소위 항해가 개시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항해 지연이 결국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자가 알고 있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을 피보험자가 증명하면은 그와 같은 묵시 조건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보험자가 묵시 조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피보험자가 증명할 수 있으면은
위험 개시에 관한 묵시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 개시에 관한 묵시 조건이 무효가 되면 피보험자는 항해 지연에 대해서 역시 면책될 수 있고, 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호와 마찬가지로 항해 지연이 허용되는 경우, 또 이와 같이 그 사유에 의해서 항해 지연이 되더라도 1호와 마찬가지로 소위 이와 같은 사유가 소멸되면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항해를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면은 뭐 앞의 1호와 마찬가지로 항해 지연이 허용되는 경우는 보험증권사의 특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장 및 그의 고용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 또는 명시 또는 묵시 담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선박 또는 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똑같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소위 또는 인명이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선상에 있는 자에게 내과 또는 외과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령 선원이 아파서 갑자기 맹장염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로를 이탈해서 인접 항구에 소위 수술하기 위해서 갔고, 그로 인해서 역시 항해 지연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1호와 마찬가지로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이 담보 위험일 경우에, 우리 일반적으로 ICCA 약관에는 이와 같은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이 담보 위험이라고 했었죠. 이런 경우에 이러한 악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1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항해를 지연시키는 경우는 화주는 일단 물건을 싣고 나면 그 선박에 대한 어떤 지배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협회 저가약관상, 운송약관상에서도 이와 같은 화주가 좌우할 수 없는 항해의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은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저가보험에서는 앞선 1호나 항해 지연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염려할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항해의 변경이 있습니다. 잠깐만 쉴까요? 자, 앞에 이제 우리가 위험의 변경으로서 1호와 항해의 지연이 있었고, 그 다음 항해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항해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이 항해의 변경이라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항해 변경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보험증권상에 소위 기재된 목적항이 있는데, 그 목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가 항해 변경이라고 합니다. 항해 변경.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 출발항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소위 이 목적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소위 이제 임의로 가는 경우도 우리가 있는데, 일단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니면 아주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계약에서 원래 정해진 목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가 항해보험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소위 시애틀까지 간다라고, 아니면 밴쿠버까지 간다고 가정합시다. 부산항을 출발해서 밴쿠버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그 항해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바로 그 목적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우리가 항해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자의 책임이 일단 시작된 후에, 그죠? 보험자의 책임이 일단 시작된 후에 선박의 목적항이 그 증권상에 소위 정해져 있는 목적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소위 이미 변경된 경우를 항해의 변경으로 보고 있고, 만약 그런 경우 항해가 변경되면은 그 순간부터 보험자의 책임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항해의 변경과 같이 이제 유사한 경우로서 소위 우리가 출발항의 변경과 원래의 목적항이 아닌 다른 목적항을 향한 항해, 이 경우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항해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틀리냐면은 원래 출발항이 아닌 경우에서 출발해버리면은 아예
보험자의 책임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항해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부산항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부산항이 아닌 인천항에서 출발해야 되면은 그 보험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항해 변경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목적항이 변경되는 것인데 비해서 이 출발항의 변경은 아예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틀리죠. 그 다음으로 목적항이 가령 앞과 같이 정해져 있는 목적항이 밴쿠버라고 했는데 그 목적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선박이 그 목적항이 아닌 다른 목적항에서 소위 항해한 경우도 보험자의 책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나서 소위 목적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항해 변경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출발항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출발하면서 아예 다른 목적지를 갖다가 향해서 의도했는 경우는 아예 이 두 경우는 보험자의 책임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항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아예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해의 변경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아도 될 문제고, 문제는 소위 이제 이와 같은 항해 변경, 즉 일단 출발항을 출발하고 나서 정해진 목적지가 아닌 다른 소위 목적지를 향해서 소위 항해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항해 변경의 경우는 실제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이와 같은 항해의 변경은 대개의 경우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목적항에까지 가야 하는데 그 목적항에서 소위 어떤 그 항만 부두 그 노동자들이죠. 그런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항구가 봉쇄되는 등 소위 이 피보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약관 사항에서 소위 선의 피보험자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항해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협회 적하약관 제10조에 보면은 이 항해 변경에 대해서 소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목적지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추후에 협정되는 보험료나 혹은 보험 조건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이 개시된 후에 일어나는 항해의 변경에만 적용되고 출발항의 변경이나 다른 목적항을 향한 항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항해의 변경이고, 마지막으로 위험의 변경으로서 선박 변경이 있습니다. 선박의 변경이라는 것은 화물이 즉 보험 계약에서 약정된 선박에 적재되지 않고 다른 선박에 적재되는 경우를 우리는 선박의 변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도 왜 위험 변경이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화물보험 혹은 적하보험에서 그 운송하는 선박은 보험료의 산정이나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기 때문에 선박의 변경 자체는 위험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IA 상에서는 선박 변경상에서는 달리 규정한 바는 없지만 보험정권에 지정된 선박은 위험 개시 후에 강제력이나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유추할 수 있고, 만약에 보험자가 실제 고지한 선박과 항해한 선박이 다르면은 부실고지에 해당되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다른 사유로 즉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소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선박이 변경되면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만
불가항력에 의해서 선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뭐 상법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체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제무역에서 소위 적용되는 협회 적하약관상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이 중급법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협회 적하약관 제8조 앞에서 우리가 봤던 1호라든지 항해 지연 똑같죠. 운송 지연과 마찬가지로 그 운송 약관상에는 피보험자의 소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지연, 항로 이탈, 즉 1호라 그랬죠. 1호. 그 다음에 강제 양육 또는 재선적 또는 환적 등에 대해서 보험자의 위험 부담이 계속됨을 규정해야 해서 피보험자인 화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특히 이제 위험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 화주 입장에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험 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위험 사정의 어떤 변경에 따른 위험이 증가될 경우에 당연히 보험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지겠지만 또 그런 경우를 전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피보험자인 화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약관상에 이와 같은 화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위험의 변경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보험 약관 혹은 보험 정권상에 보험자가 어떠한 위험을 담보하고 또 어떤 위험에 대해서 면책되는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